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주식회사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요. 한번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바로 이해하시기 쉽게 개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개인 기업은 사장 한 명이 100% 권리를 다 갖고 그 책임 또한 100% 사장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뭐 자산이고 재산이고 돈이고 다 회사 거는 내 거고 거기에 대한 뭐 기타 법적이든 대외적인 책임은 다 사장이 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주식수로 각자가 가진 주식수에 의해서 이렇게 동업자 형식으로 뭉친 거기 때문에 100%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식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자본을 주식회사를 이루는 단위입니다. 단위. 총 발행 주식수가 1000주다. 이런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주를 가진, 즉 10%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입니다. 주주. 그 10%를 지분이라고도 하잖아요. 지분이 몇 프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만큼 권리가 있는 거고 책임 또한 그 한도 내에서만 집니다. 뭐 배당금 수령이나 아니면 무상증자할 때 주식 공짜로 받을 때도 내 그 총 발행 주식수나 배당금의 10%만큼은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회사가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내 지분, 내가 지분 10%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만 포기하면 책임은 끝입니다. 개인 기업 사장처럼 뭐 무한대로 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하잖아요. 주주가 이 주식회사에 아무리 많아도 이 의결권은 그 머릿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지분율대로 동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주식수를 총 발행한 주식수를 에다가 그 주식의 이 액면가액을 곱하면 이 자본금이 됩니다. 최초 설립할 때 이 자본금을 납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을 다른 말로 납입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금은 최초 설립 시에 그 납입하는 거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그럼 액면가는 뭐냐? 뭐 액면가액, 액면금액, 액면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고 보통 뭐 액면가 5천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또 뭐 중간에 액면 분할해서 뭐 500원짜리 액면가 가진 회사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법에서는 특별한 뭐 제재는 없는데요. 다만 액면가액의 최저 액면가액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 주식, 모든 발행 주식 수마다 그 액면 금액은 균등해야 됩니다. 뭐 1000주를 발행했는데 어떤 주는 액면가가 5천원이고 어떤 주는 뭐 1000원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뭐 1000원이면 1000원 균일해야 되는 거예요. 액면가는. 자, 그리고 주주라고 이 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산 주식만큼 발언권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여가지고 100%가 돼서 이 주식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그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종 증자나 감자할 때 또 권리가 있는 거고, 배당금 수령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회사에 그 주식수가 한 주를 갖고 있던 10주를 갖고 있던 100주를 갖고 있던 어쨌든 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인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 책임이에요. 최악의 경우 회사 망하더라도 내가 산 주식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억 원어치 이 회사 거 샀는데 그 회사 망했으면 그냥 1억만 손해보면 땡입니다.
더 이상 뭐 뒤처리하느냐고 내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뭐 부담할 그런 금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인데 주식회사니까 말 그대로 주주가 주인이니까 주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아주 중요한 회사의 중대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근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수많은 의사결정할 일이 많은데 일일이 다 주주총회에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명시된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이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회. 여기에 이사회는 우리가 흔히 뭐 만났을 때 명함 주고받을 때 받는 뭐 이사 누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등기 이사예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된 임원이란 말, 등기임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 보통 결의해서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현안을 처리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이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각종 예를 들자면은 뭐 주식 발행,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또 뭐 대표이사 선임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사회 의결은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는 너무 중대한 일이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는요, 보통 결의하고 특별 결의가 있습니다. 크게. 뭐 특수 결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 결의가 보통 결의보다는 더 듣는 뉘앙스만 봐도 더 중대한 일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특별 결의는 통과 조건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돼야 돼요.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 과반수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의사항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이런 거 있고 배당 결의, 재무제표 승인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특별 결의에는 이사를 해임하고 감사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그리고 공짜로 주식 소각하는 무상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주주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렵게 통과를 해야 되니까 특별 결의 사항으로 정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공시나 뉴스에 주식 명의 개서 정지, 주주 명부 폐쇄, 명의 개서, 뭐 명의 개서 대리인 이런 말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단골로 나오는 용어고 꼭 알아야 되는 용어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주주가. 그러려면은 기준일이 있어야 돼요. 기준일. 몇 월 며칠부 주주한테 배당을 한다. 아니면 몇 월 며칠부 기준일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권이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7월 30일이라고 만약에 기준일을 가정하면은 이 날짜에 주주인 사람만 배당금 받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상정에서 큰 데는 주주가 수만 명인 데도 있고 수십만 명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주인이 바뀌고 뭐 내일 사고 파는 하루 있다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 날짜에 딱 주주를 수만 명에서 수십만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리 전선이 발달돼 있어도. 그리고 뭐 이 전날 사고 이후에도 계속 거래는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또 계속 매일 이거를 명의개사하고 그러면 헷갈려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 주주명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의 이름하고 주소를 기재하는 거를 갖다가 명의개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7월 30일자 주주들의
이름하고 주소를 갖다가 확정 져가지고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주식 명의계서 정지기간이라고 다른 말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명의계서는 주주가 몇 명일 땐 상관없지만 수만 수십 명 되면 원래는 그 회사 본점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그 시간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명의계서 대행기관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증권감독기관에서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 증권대행부 이런 데서 수수료를 받고 그 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명의개설을 해줍니다. 뭐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증권회사 통해 거래하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 이 용어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하고 그 의사결정 기관, 기타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주식을 이제 사서 보유하고 계실 때 자기 주식에 뉴스나 공시 중에 이런 용어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그 의사결정에 참고를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